자, 이제 3단원 기압과 바람 보면은 기압은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이게 원래 1학년 때 이제 압력 배우잖아요.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 배울 때 거기서 압력을 배웠는데 보통 압력은 그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압력은 뭐분의 면적 제곱미터분의 눌러주는 힘의 크기 뉴턴으로 구해줘요. 그래서 1제곱미터에 만약에 1뉴턴이 작용해서 1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면은 이때 압력의 단위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뭐라고 읽어줄까? PA. 사람 이름이야. 파. 1파도? 1파랑? 어? 파. 초성이 파야. 뭘. 이름, 첫 글자가 파로 시작하는 사람 이름. 얘네들 아는 사람 중에 있을 텐데. 파스타. 파스칼. 예. 파스타. 박제. 자. 파스칼이라고 그러죠. 이게 1PA가 1파스칼이에요. 근데 파스칼이 너무 단위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압 단위를 쓸 때 뭘 쓰냐면 HPA라고 하는 값으로 써줘요. H가 뭐냐면 여러분들 헥토라고 읽어줍니다. 헥토는 10의 2승 100배요. 100배. 그러니까 100cm가 1m잖아요. cm는 제곱만큼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만큼이니까 여기는 얘는 10의 제곱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기 기둥의 무게가 바로 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고,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다 똑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험을 하잖아요. 물을 가득 담은 종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컵에다가 종이를 한 장 덮은 다음에 이렇게 딱 뒤집어서 놓으면은 펑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은 밑에서 뭐가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기압이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걸 측정을 하려고 이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마그데부르크에서 사람이 아니라 케리케가 반구 두 개를, 구를 반을 쪼갠 반구를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나는 공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붙여놓고 하나는 안에 공기를 완전히 다 빼서 거의 진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진공으로 만들어 놔버리면 여러분들 밖에서 안을 눌러주는 뭐가 있고요? 기압이 있는데 안에서 밖을 밀어주고 있는 공기가 거의 없으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마어마하게 잘 분리가 안 돼요. 이걸 여러분들 언제 볼 수 있냐면, 왜 그런 거 알지? 욕실벽이나 유리창에 붙이는 거, 뽁뽁이. 야, 해가지고 이렇게 뽁 붙여놓으면은 잘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꾹 누르면서 안에가 무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돼요. 네, 그래서 잘 빼려고 하면 잘 안 빠지잖아요. 밖에 눌러주는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붙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진공이면은 밖에서 눌러주는 기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양쪽에 안에도 공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쉽게 분리가 돼 버리죠. 왜? 밖에서 밀어주는 힘과 안에서 밖을 밀어내는 힘이 거의 같으면 금방 확 하고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분리를 하려고 봤더니만 양쪽에서 말 16마리가 끌어야지 분리가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었다라고 하는 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어요. 자, 그러면 이 기압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측정을 했는데, 토리첼리가 수은, 여러분들 수은 화학 원소 기호로 Hg죠. 이 수은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 수조에다가 수은을 가득 담아 놓고요.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긴 시험관을 놓고 이 시험관에도 수은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운 상태에서
이 시험관을 수조에다가 뻑 하고 뒤집었어.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수온이 약간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딱 멈춰 있는데 여기 안에는 가득 찼던 수온이 약간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진공이 됐어요. 진공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가 진공이 됐다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뭔가가 없어야 돼. 왜? 뭔가 기체가 있으면 이 기체가 수은 기둥을 밀어내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밖에서 대기압이 눌러주는 힘으로 이 수은을 눌러주면 이 수은 기둥을 다시 떠받칠 거고, 그러면 이 수은 기둥이 다시 여기를 눌러주기 때문에 이 밖의 힘, 요거 힘, 이거 힘이 다 같은 상태가 되니까 일정 높이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된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지되는 높이를 봤더니 이게 몇 센티미터에서 유지가 되더라? 76cm에서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공기 중에서 작용을 하는 대기압이라고 하는 크기가, 대기압을 우리가 통상은 1기압이라고 불러주고, 이게 76cm의 Hg 수은 기둥의 무게하고 같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누가? 토리첼리라고 하는 과학자가 직접 측정을 했는데,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압력은, 여러분들,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의 크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단위 면적이니까 면적이 넓어지면 눌러주는 힘의 크기도 같이 커져가지고 대기압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체격이 큰 사람은 기압을 많이 받고 체격이 작은 사람은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면적당 눌러주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크기, 똑같은 압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압이 같으면 수은 기둥의 이 수은관이 굵던 가늘던 간의 높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얘가 기울어지던 더 눕던 간에 수은 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아요. 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가 전혀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수은 기둥의 무게랑 밖에서 눌러주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대기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같은 요 지점에서 얼마나 올라가느냐를 측정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밖에서 눌러주고 있는 대기압의 크기가 약해지면 얘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수은 기둥도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내려와요. 왜? 더 기압이 작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더 기압이 높은 데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은 기둥의 높이도 더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따라서 높아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은 수은 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된다? 같이 따라서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면 공기 중에서 뭘 받고 있겠어? 기압을 받아요. 알겠어? 우리도 공기 중에서 기압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압을 받고 있는 거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죠. 왜 못 느끼냐? 그러니까 외부에서 1기압으로 우리 몸을 눌러주고 있으면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1기압을 어떻게 돼요? 대기압을 떠받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주는 힘과 우리 몸 안에서 안 눌리려고 떠받치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돼요? 안 눌려요. 알겠어요?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압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만약에 기압이 낮은 데로 가버리면, 예를 들어 우주 공간에 나가서 우리가 우주복을 입고 있지 않고 그냥 홀랑 벗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주 공간은 거의 뭐에 해당이 돼요? 무슨 상태야? 우주는 진공이에요. 기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밖에서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점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밖으로 밀어내는 힘만 있어.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떨어? 뜨는 게 아니라 커져요. 부풀어. 빵 하고 부풀어요. 감압 용기에 넣고 여러분들 바람 빼면 풍선 부풀어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사람도 빵 하고 부풀어요. 빵빵하게. 뻥 터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베이맥스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겠죠. 온몸이. 죽어요. 대신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기압. 기압의 단위는 헥토파스칼 또는 센티미터 Hg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헥토파스칼이라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100 파스칼이 1 헥토 파스칼이에요. 100 파스칼 자체가 1 헥토 파스칼. 헥토가 100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표면에서 느끼는 압력이 보통 대기압에 해당이 되는데 대기압은 1기압이고요. 수은기둥 76cm, 그러니까 760mm의 수은기둥 1013 헥토파스칼, 또 1013 뭐라고도 써주냐면 여러분들 방금 압력 측정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토리첼리죠. 토리첼리의 그 이름을 따서 토르라고 하는 단위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1013 토르라고도 써줘요. 네, 그냥 이런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토르.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아이고 어디 갔어? 자, 공기기둥은 1000km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대기권의 두께가 얼마이기 때문에 1000km이기 때문에 공기기둥 1000km의 압력이 몇 기압에 해당이 돼요? 1기압에 해당이 되는데 물기둥은 10m가 1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수심 10m 들어가면 몇 기압이다? 1기압의 무게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공기 1000km의 두께랑 물 10m의 두께랑 똑같아요. 10m의 무게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바다야. 해수면에서 20m를 깊이 들어갔어. 자,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압력은 몇 기압? 3기압. 왜? 얘가 바다지. 그러면 수심 20m니까 물에 의한 수압이 얼마나 작용해요? 수압이 2기압. 그 다음에 밖에서 뭐가 눌러줘? 대기압이 1기압이 눌러주기 때문에 전체 이 안에서 맞는 사람 몇 기압? 3기압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압력을 보면 물에 의한 압력과 거기 밖에서 눌러주는 대기압까지 같이 더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40m 밑에 있으면 총 수압이 4기압 플러스 대기압이 1기압에서 총 몇 기압 받는 거예요? 5기압. 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 진공 상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기압은 여러분들 공기에 의해서 우리가 기압을 받기 때문에 일단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지표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요. 그래서 공기 밀도가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표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 양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왜 그럴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점점 약해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약해져요. 예, 그래서 그래요. 즉,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점점 약해져서 더 가벼운 기체를 잡아두기에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대기가 점점 희박해지고요.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 다 눌러주는 공기 기둥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져서 기압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측정 장소랑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공기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공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압은 계속해서 변해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가만히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 변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올라가게 돼도 변하고 또 내려가게 돼도 변하고 하는 이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압은 끊임없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소수 풀이해봅시다. 자, 1번 기압이 무슨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물에 담은 컵이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고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기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의 몸속에서 외부로 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자, 다음에 2번. 그림은 토리첼리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 수은 기둥이 내려오다가 멈췄을 때 수은 기둥에 누르는 압력은 기압하고 같고 1기압일 때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죠. 가는 진공 상태예요. 채워져 있지 않은, 네, 여기 안에는 진공 상태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공기만큼의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공이고, 굵기가 더 굵은 유리관을 사용을 하더라도 변함이 없고요. 유리관을 기울여도 변함이 없고, 수은 대신 물로 실험을 하면 물기둥의 높이는 훨씬 높아요. 왜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물기둥 몇 미터하고 10m가 1기압에 해당이 되고 수은 기둥은 지금 76cm가 1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조낸 길어야 되겠지. 그치? 한 10m만큼 요 한참 올라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1기압의 크기를 나타냈어요. 자, 1기압은 수은 기둥 얼마에 해당이 돼요? 76cm, 760, 1013 헥토파스칼, 물기둥 약 10m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표면과 높은 산 정상에서 공기의 양, 밀도, 기압, 수은 기둥의 높이. 공기의 양은 어디가 많아요? 지표면. 공기 밀도는 지표면. 기압은 어디가 높습니까? 지표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지표면이 더 높게 되겠죠. 기압이 높은 데가 높게 나타나게 되니까. 다음에 5번은 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 O예요.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